예.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잘 보내고 있을 나날들은 아닌데, 자, 주말에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해드리려고 지금,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게 8개월 만에 네.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이 네. 다시 재개됩니다. 네. 어떤 사람 때문에. 자, 박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예, 뭐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고, 네. 민족문제연구소 후원도 좀 하셔야죠, 여러분. 후원이 줄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예. 원래 정권을 뺏겼을 때 후원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제 꼴통짓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후원하실 만한 분들이 재미가 없는 거지, 삶이. 흥이 안 나는 거죠. 흥이 안 나는 거죠. 테레비 켜기도 싫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연구 후원해 주십시오. 예, 민족문제연구소에 그 전화를 하시면 돼요. 02969-0226 969-0226 전화를 하시면은 후원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정기 후원 추천해 보고요. 일시 후원도 뭐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네. 뭐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네.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민족문제연구소가 나와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사이에. 네. 광복절 취임식에 음. 독립운동했다가 변절되신 분의 증손녀를 그냥 딱하니 아치시는 네.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경축사 자체도 문제입니다. 경축사 자체도. 일본은 뭐 친한 이웃이다 이렇게. 네. 그 어떤 경축사 제가 그한 네 부분의 구절이 가장 문제였는데, 뭐 독립운동가들이 전체주의 사회를 뭐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독립운동가들이 전체주의와 싸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가령 천황제 파시즘, 그다음에 나치즘, 이게 다 전체주의거든요. 천황제 파시즘과 나치즘에 싸운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인데, 그분들을 일러서 전체주의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독립운동에 대한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곡물 보내고 가는 거, 요거는 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괜찮다 같은 뉘앙스. 네. 일본인이세요 보면. 네. 그래 뭐 윤석열 씨는 앞으로 기대할 일이 없으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너무 눈치를 안 보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박근혜 때는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했는데, 네. 윤석열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본인 입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니까 그리고 이제 싸움이 좀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논평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신데요. 그 김순호 경찰국장 이제 일정 뭐 프락치 관련해 갖고 나와주신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오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예. 딱 보는 순간 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느낌이. 전 아니죠. 나쁜 사람 아니죠. 근데 이제 실장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듯이 네. 일제 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역사가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밀정의 역사가 그냥 밀정이 아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뿌리가 있다라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오기태 국장이 말씀하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지금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에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김순호 씨가 성균관대를 다닐 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운동이 나중에 노동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노동운동이 되면서 변절하고 밀정 역할을 하며 그러면서 김순호가 모 언론과 인터뷰를 보니까 나 말고도 그런 사람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줄 몰라. 자, 지금 김순호의 경찰국 자체가 지금 사실상 불법이고 국민적 반대가 큰 상황에서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자를 보니까 과거 이력이 지금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고 독재에 부역한 자였던 거잖아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오기태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는 그 심산 잘 아시는 예. 그 항일 독립투쟁을 하셨던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그 항일 독립정신과 투쟁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어떤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동문들이 1988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그 1960년대 학번부터 2022학번까지 해서 광범위한 동문들로 그 이제 민주주의와 어떤 평화통일을 그 이루기 위한 그 활발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그 성균관대 그 동문회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현재 회원은 이제 그 연락처가 다 있고 등재돼 있는 회원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등재는 안 돼 있지만 함께 활동을 하는 회원은 약 한 3,0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민주동문회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국민대 민주동문회, 김건희 논문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승명대 민주동문회, 네. 예, 또 역시 김건희 석사 논문 때문에. 그다음에 성대 민주동문회. 그 중에서 민주동문회가 잘 된다고 그러던데요. 실제로 좀 잘 모인다고 하고 그런 네. 부분이 없지 않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시 역사가 역진하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로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80년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자, 너무 그러면- 이제 민주동문회 소개를 너무 FM대로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무국장입니다. 예. 아, 이제 부러운 게 어, 그 서울 지역에 대학교가 많고 학생회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동문회가 활성화되는 데가 서울 지역만 해도 한 10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대략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10개 안 되죠. 예. 서울에도 많은데 저가 예. 나온 대학도 민주동문회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학 민동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 그 김순호 씨가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정치의 여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동문들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같은 진짜 역사가 있고 뭔가 자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인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울분, 분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 먹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다. 황교안 또 하나 참. 황교안은 능가하는. 자, 그럼 일단은 프락심 일정 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역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한 35년, 6년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거기에 밀정의 역사가 뭐 대단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밀정 제가 준비해온 그림들이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주시는데 그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림을 한번.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서대문 형무소 아닙니까? 저희가 그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가운데 정도로 있다가 10년대에는 점점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가지고 그 20년대 후반 30년대가 되면요. 지금 저 모습은 지금 36년도에 가장 최대치. 계속 최대치가 된 늘렸구나. 건데 커졌어요. 가둬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독립운동에 많이 잡히는 거죠, 이제. 예, 많이 잡히다 보니까 구한말부터 들어왔던 그 감옥이 확장돼가지고 36년이 되면 지금의 모습이 엄청 커지는 아시아에서 몇 번째라 할 정도로 커지는 감옥인데 실제 여기 감옥이 커지는데 한 역할이 바로 밀정의 역할이 있던 거죠. 그렇겠네, 진짜로. 예. 그리고 그 밀정 중에는 실제 이 감옥에 수감됐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상이 바뀌어서 변절해서 전향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감옥을 보시면 그 감옥 한번 볼까요? 예. 주로 감옥은 처음에는 일제가 독립운동을 잡아들여가지고 20년대, 30년대 초까지는 엄벌주의, 때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하는 주였다면 그래서 감옥에 많이 넣어봤더니 오히려 감옥 가서 또 독립운동가 많이 생기더라. 오히려 더 감옥이 독립운동가 양성소더라. 이러니까 사상범들은 좀 구별해야 되겠다. 구별을 해놓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저 시설 바로 왼쪽 보시면 왼쪽. 예, 왼쪽에 이쪽인가요? 예, 그 부분이 지금 바로
사상범, 당시 사상범,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 주의자라고 하는 교류 못하게 독방 같은 교류 그런 못하게 방식인가요? 막아놓은 거죠. 구치감을 해가지고 별도로 막아놓은 곳인데 바로 거기다 별도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곳이 가장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집중적으로 수감된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88년도에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저 서대문 형무소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는다고.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좌측 구치감하고 오른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지금은 없다. 예예예. 아. 사실 저것도 복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른쪽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왼쪽은 공원인데 지금 복원 계획이 돼 있지만은 서대문 구청장이 또 국힘으로 박혀가지고 복원이 아마 좀 더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예. 이 서대문 형무소를 보더라도 밀정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네요. 네. 밀정은 일제강점기에 언제부터 그러면은 등용하기 시작했는가? 밀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예. 1905년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905년. 1905년이면 언제냐면은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해가 그 190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이 조직적으로 밀정을 운영합니다. 그 밀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딘가? 지금 이제 김순호 씨는 이제 경찰이 운영하는 밀정인 거고 실제 일제가 운영하던 기관과 해방 이후에 한국 독재 정권이 만든 기관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우리 박종철 열사가 이제 물고문 당해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경찰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대공분실, 경찰이 운영하는. 서빙고는 국군 보안사가 운영하던 곳. 서빙고, 그 서빙고 있지 않습니까? 서빙고 근처에 있는 그거는 국군 보안사가 운영하던 방첩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안기부가 하던 곳은 남산. 그게 그렇지, 세 개의 그렇지. 기관이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 그 다음에 경찰 이 세 군데가 쉽게 말하면 가짜 빨갱이 만드는 민주화운동가들을 압살하는 그 기관이었다면 이게 그럼 어디서 오는가 이 3대 기구가 한 곳에 하면 되는데 일제가 세 군데서 했어 일제가. 아. 똑같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건 초전총독부 경무국이죠. 우리 영화 밀정 보면은 그 그렇겠네요. 황옥 나온 그 경무국. 황현희 경찰 뭐 조선총독부 밑에는 경무국 밑에 뭐 종로경찰서 뭐 이런 애들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또 했습니다. 군인. 그 군인 중에서도 조선에서 있는 조선군 그다음에 만주에 가 있는 관동군이 헌병대 내에다가 일명 특무기관 이름이 특무기관입니다. 특무기관 또는 특무기관 내에 특파원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밀정 운영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색 있게 외무성 지금 영사관 같은 거죠. 예. 우리가 그 블라디보스톡에도 가면 일본 영사관 건물이 있고 지금 베이징에 가도 일본 영사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이육사 선생이 베이징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잡혀서 그 지하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사관, 외교관, 외교 기능을 하는 영사관인데 실제로는 이것도 역시 정보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일기자에는 조선총독부를 통한 경찰, 군인, 그다음에 영사관을 통해서 3대 밀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런 밀정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정이 그냥 욱해가지고 또는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밀정 행위를 한다 이거 보지만 그렇지 않고요. 밀정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밀정은 주어진 돈이 있습니다. 주어진 돈의 명세를 보니까 매달 월급을 줘요. 그다음에 치료수당 줍니다. 치료수당. 활동하다 다치면은 병원 가라고 치료비를 줘요.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가 잡으면은 보너스 줍니다. 보너스. 그걸 공로자 장렵이라고 하는데 보너스 주고 그다음에 밀정 활동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유족에게 위로금 줍니다. 위로금. 대단했네요. 유족 위자료는 위로금 줍니다. 밀정하고 싶을 게 만들어놨네. 그다음에 밀정을 해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잡았다. 그럼 현상금 줍니다. 현상금. 그 독립운동에 걸린 현상금 줍니다. 혹시 특채는 안 해줬어요? 특채가 있죠. 예.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국정원에서 특활비가 문제예요. 특활비 박근혜 때 네. 특활비. 뭐 윤석열 씨도 특활비 썼을 텐데 특별 기밀비가 있습니다. 특별 기밀비.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특활비인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밀정에게 주어진 모든 돈이 지금 하시는 한국 정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독재 정권에 썼던 국정원이나 검찰청 간첩 만들던 검찰 지금 이 모기 검사가 간첩 그 유호성 씨인가 가짜 간첩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가 있지 않습니까? 다 특활비 가지고 한 거거든요. 활동들을. 그런 비용들이 다 밀정에 주는 비용이었다. 아마 밀정은 그냥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일본의 정보기관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그걸 베낀 거죠. 한국이. 야. 한국 독재 정권이. 네. 사실은 그건 폐륜적인 거 아닌가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밀정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밀정이 있고 모르는 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는 밀정, 처음부터 직업적으로 밀정한 사람들은 사실은 잘 기록이 안 남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런 사람도 그런 사상 전형 활동을 했어? 라는 분들을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홍남파입니다. 네, 홍남파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홍남파가 여러분들이 이제 홍남파 독립운동 했다고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홍남파 독립운동을 하고 그 대표적인 노래가 봉선화. 물밑에서는 봉선화가 바로 독립운동 노래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홍남파는 그 37년도에 사상 전향을 합니다. 사상 전향을. 그러니까 36년도에까지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37년 중일 전쟁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친일로 전향하는 독립운동가 많이 발생됩니다. 홍남파도 수양동우회라고 하는 흥사단 전신인 수양동우회 활동하다가 잡혀가요. 검찰은 잡혀가는데 잡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왔는데 왜 금방 나왔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바로 이 문건인데요. 이게 비밀 문건입니다. 바로 지금으로 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 근처 얼씬도 안 할게라고 하고 사상 전향서 쓴 거거든요. 이 사상 전향서 썼고 이 사상 전향서가 공개된 문건이 아니라 이 문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시크릿. 네, B자가 써 있습니다. B자가 써 있고 검찰 5명이 6명이 확인 도장 찍고 그 왼쪽 페이지부터 내가 왜 사상 전향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자필로. 홍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상 전향에 대한 계기고 이때 16명이 같이 전향해요. 그게 바로 유명한 홍남파, 그 다음에 현재명, 그 다음에 전영택 이런 사람이죠. 이번에 그 저 광복절 기념식에 초대된 그 사람도 처음에는 독립운동 했다가 나중에 이제 넘어가는 거기 거죠. 무슨 귀순이라고 표현했대요? 일본 입장에서는 귀순인 거죠. 네, 진짜. 그리고 바로 또 그 다음 사진은 현재명이죠. 그 유명한 현재명은 그 서울대 음대 초대 학장인데요. 현재명 씨는 어떻게 보면은 홍남파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네. 일찍 죽는 바람에 오히려 그 음악계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경성에서 독립운동가들 전향시키던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게 경성대화숙이라고 하는 야마토 정신을 기른다라고 하는 경성대화숙이 있었는데 그 경성대화숙이 만든 음악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경성음악연구원이에요. 그냥 이름만 보면은 경성음악연구원 그냥 서울에 있었던 음악연구원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성음악연구원은 독립운동가들을 전향시키는 작업을 하는 공개적으로 경성대화숙의 부설 음악기관이 경성대화숙입니다. 이 경성대화숙의 대표였고요. 이 경성대화숙이 만든 경성음악연구원이 해방 이후에 46년도에 뭐가 됐느냐 경성음악학교가 됩니다. 여기 교장을 하고요. 그럼 이 경성음악학교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바로 46년 8월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가 돼요. 초대 학장이 됩니다. 음악학장이. 그러니까 서울대 예대 음대 전신을 따라가다 보면 독립운동가들을 밀정교육시키는 독립운동가들을 사상전향시키는 기관에 만든 음악 단체가 바로 서울대 음대 전신으로까지 올라가는데 그 역사를 반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흉상을 세워놔가지고요. 오랫동안 반대운동 하다가 작년인가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국감 때 이거를 문제제기를 했어요. 국감 때.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니까 국가 피감기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저렇게 흉상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 큰일 하셨네. 예, 한 건 했는데 근데 거기다 안내문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의 이의제기로. 예,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안내문을 세우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얘기도 하다가 또 하겠습니다. 네. 야, 아무튼 그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현재명도 그런 거고. 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김순호 주장도 그런 건데 하다가 회의를 껴서 그만뒀다. 거기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그 사이에 변절을 하면서 자기 동지들을 팔아먹고 자기는 출세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핵심은 출세인데 기브앤테이크거든요. 밀정은 절대 원사이드 아닙니다. 네. 밀정한 대가를 충분히 받습니다. 바로 홍남파나 현재명은 바로 그 대가가 뭐냐면 음악계의 권력을 받은 거예요. 음악계의 1인자가 된 거죠. 그게 음악적인 재능의 1인자가 아니라 음악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음악 권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는 그 상황. 네.
오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김순호 국장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보도들 보니까 증언들 엄청 나오대요. 일단 그 프락치 의혹으로 이제 방송 쪽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그 학내 동향에 대해서 그 이제 군대 가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프락치가 돼서 학내 동향들을 이제 보고했던 그런 내역들이 이제 선후배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80년대 초반에 그 학생 운동을 이끌어갔던 그 5개 주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문제연구회, 동양사상연구회, 심산연구회, 휴머니스트 고전연구회가 있는데요. 저는 휴머니스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중에 그 최동열사라고 있는데요. 최동열사 같은 경우가 이제 심산연구회에 그 소속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산연구회 초대 회장이 이제 요걸 이제 심산연구회를 만들었던 분이 이제 최동열사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서광석 선배님 등이 계세요. 예, 이제 그 분들이 계셨는데 2대 회장으로 그 최순호 국장이 2대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김순호요.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5개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심산연구회 그 나중에 이제 네. 인노회 때문에 돌아가신 네네. 최동열사님이 초대 회장이었고 네네. 바로 그러면 완전 친한 직속 후배예요. 네네. 바로 직속 1년 차이. 1년 차이 나는. 예. 야, 진짜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네. 완전 배신이잖아요. 뭐 지금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얹어보면 네. 학생운동 하다가 군대를 가고 네. 소위 말하는 녹화사업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지어요. 무슨 녹화사업이야? 나머지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녹화사업. 네네네. 그런 거예요. 적화의 반대가 녹화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모자 쓰고 저기 주호영하고 저기 어디 가서 사당동 가서 새마을 모자 쓰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20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징집이든 뭐든 군대를 가서 거기 가서 완전히 이제 녹화가 된 뒤에 그 후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제 본인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제 합리적 의심하고 관련자들의 어떤 증언,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제 기록물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 작업을 지금 계속 거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심산연구회라든가 그 관련 그 동양사상 연구에 있었던 분들이 그 관련 그 이제 학내 동향에 대해서 보고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일단 관련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MT 내용이라든가 세미나 내용 그리고 그 어떤 서클의 어떤 체계도까지 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어디서 자주 술 먹는 그 장소까지 뭐 지난번 이제 MBC에 이제 공개됐던 거는 이제 들곳이라고 그 카페, 경영식 카페였는데 거기까지 다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인노회라든가 노동운동을 했던 이제 선후배님들이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제 교육 관련한 자료라든가 유인물들이 있으면 이거를 분실이 된다라든가 예, 왜냐하면 유인물이 분실이 되면은 어떤 중요한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그런 해주시고요.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가 이제 그거를 안 나눠주고 네네. 집에 쌓아놓고 있었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라 거의 수집으로 좀 증거용으로. 예, 증거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정리 한번 네. 해볼게요. 네네. 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네.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노회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천 부천 지역 노동자 뭐 단체인데 네. 그중에 부천에 책임자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건 부천 나- 지역에 그 군대 갔다 와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인노예 활동을 하다가 프락치가 된 게 아니고 의심은 그거는 이제 학교 시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에 가서 그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그런 않을까.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 지금. 네네. 그러면 그 프락치인 상태에서 인노회를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명확히 딱 꼬집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야 이렇게 선후배 관계로 워낙 그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그 어떤 그 서클 동향들에 대해서 김순호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그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역사가 더 깊은 거네, 더 오래된 네네. 거네. 그래서 노동운동 하기 이전부터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제 그런 그 동문 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네. 아까 이야기하셨던 녹화사업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을 대부분 강제 징집해서 군대를 끌고 가면 사상개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피해자들이라는 게 지금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로서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제 징집을 당하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네. 실제적으로 이윤성 그 열사라고요. 그 80학번 그 사학과 80학번이신데 그 의문사로 돌아가셨었습니다. 아이고, 예. 맞지, 맞지. 그것도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그 돌아가셨던 분이 이윤성 열사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네. 뭔가 뭔가 이렇게 뭐 사상 전향을 요구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심하게 부탁을 나간다거나 폭행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아마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 쪽 기무사였죠. 기무사에서는 그 자살로 결론을 내고 유족들한테 통보를 해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 그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시간이 이제 죽은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3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건들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실제로 이윤성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것들은 그 자살이 아니라 그 제대하기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그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걸 이제 지우려고 자살했다라고 거의 그걸 박정출 내용들이 케이스네요. 나왔었죠. 네네. 김순호를 키운 홍승상이 했던 바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네요. 네네. 지금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들어간 해에 전 3월에 입학했으니까 그 2월, 1월에 또 저희 대학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군에 들어갔던 우리 하구가 뭐 죽었는데 뭐 자살로 군에서 발표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뭐 규탄 대자고 이랬던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입학하는 네네네. 그 무렵에.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은 다 그런 케이스가 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무도한 시절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그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성은 없이 계속해서 역사가 퇴보하고 있는 나 이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군 의무사 사건은 또 따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 징집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자료인데요. 그 강제 징집 현황 강제 징집 녹화 선동공작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피해자들이 만든 네. 조직이죠. 네네. 피해자들이 단체 나온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 조직. 강제 징집 녹화 선동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네, 네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래서 그냥 약자로 그냥 강록진 이렇게 하는데요. 음. 강제 징집이 이제 약 1152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녹화공작이라는 이제 미명하에 이제 됐던 거는 1192명 정도가 있게 돼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이제 뿌락지를 강요받고 그리고 그 이런 활동들이 이제 활발하지 않으면 그 각종 그 구타라든가 그 괴롭힘들을 많이 당했다라고 진술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요. 강제 징집 1152명. 이 가운데 921명 녹화 공작 실시, 231명 선도 공작. 선도 공작은 뭐예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적극적인 활동을 더 나아간 거죠. 더 나아가서 아. 해라. 녹화는 그럼 생각을 거기에 바꾼 따른 거고. 그 이제 보상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그 제안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는 네. 사람은 대부분 다 이랬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한 7, 80% 이상? 녹화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생각을 바꾼 거고 네. 선도는 거부터 나아가서 네.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는 협력을 하는 단계. 여기 이제 밀정의 단계인 예, 거네요. 입문 단계죠 이제. 녹화 공작은 1192명이고 강제 징집자는 921명, 정상 입대자 247명, 민간인까지 포함해 24명. 또 이게 이제 이런 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삼청교육 때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이제 군대 끌어가고 네네. 누명 쉬고 이런 것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도 똑같은 게 그 처음에 이제 감옥을 보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처음 패다가 패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로 선도공작처럼 하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잘해주는 거죠. 협력을 조금만 해주면은 더 잘해줘 버려. 네. 그러니까 형을 감경해 준다든지 뭐 면회를 더 많이 해준다든지 밥을 준다든지 운동 시간 늘린다든지 그럼 그 안에서 일본에 조금 협조를 해주니까 수용 생활, 징역 생활이 좀 편하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고 네. 실제 그게 많이 효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일정으로 활용했을 거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바보 같은 사람한테 그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리더십도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뭔가 대장도 해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김순호처럼. 네네. 좀 그렇게 봐요. 머리는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운동이 그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색출에 대한 요구도 반대급부로 이제 굉장히 컸던 거죠.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녹화사업과 유사한 공작이 있었다. 네. 판박입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예, 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도 공작인 거죠. 음, 예. 더 잘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네. 예. 군대도 좀 편한 데를 보내주고 예. 휴가도 더 많이 보내주고.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 잠깐 언급이 됐는데 최동 열사님이요. 네네. 김순호의 1년 선배이자 절친이었던 네. 최동 선배님. 그분은 이제 나중에 고문 당하고 그런 걸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그게 가장 믿었던 후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김순호 국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각종 유족이라든가 그 일부 이제 그 의심을 좀 혐의가 짙지 않느냐라고 이게 보고 있는 이제 동문 분들은 그 김순호 국장이 그 89년 그 4월부터 모습을 안 보여요. 네, 4월. 네네. 그리고 그 인천부천 그 노동자회가 집중적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구속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동 열사가 이제 5월 달에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후에 9월 달에도 이제 추가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 89년도에 그 15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인노회가 거의 이제 그 문을 닫게 된 사건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동 열사 같은 경우는 또 그 90년도 8월에 그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그 어떤 정신분열증 현상까지 보이면서 분신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최동 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년의 그 동아리 선배잖아요. 동아리 선배이셨고 심산연구회. 네네 심산연구회. 그러니까 그거죠. 심산연구회에서 정말 믿었던 후배가 같이 나중에 인노회 활동까지 같이 이어지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에서 노동운동까지 이어졌는데
그 노동운동 단체는 이제 털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순호가요 언론 나와서 네네. 내가 경찰에 찾아간 것은 아까 말한 5월달에 최동 열사가 구속됐는데 찾아간 것은 7월달이다라고 이제 시점 조작의 느낌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1월달부터 계속 털리고 있어서 결국 최동 열사는 5월달에 구속되는데 자기는 관계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경찰에 잡혀 들어갔더니 조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네. 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가명을 이렇게 썼던 거는 그 가명을 안 쓰고 이제 실명을 대게 되면 다 조직이 다 드러나고 바로 그냥 잡아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명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명과 실명을 다 동일하게 조직도에 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네. 김순호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시기에 네. 김순호처럼 잠적한 사람은 김순호 한 명밖에 없었던 건가요? 예, 한 명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냥 본인이 떳떳했다면 그 최동열사 그 추모제가 30년간 그 올해도 했었지만 32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당당했다면 오지 않았을까요? 최동 열사의 생전에 그 여동생? 네네. 여동생하고 최동 열사의 어머님하고도 안면이 있다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김순호 네. 씨가. 그러니까 보통 친구가 아닌 거죠. 이제. 진짜 아낀 후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배신하고 그분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다. 최동열사 그 여동생 그 여동생 이름이 최숙희 씨 누님이거든요. 최숙희 누님도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항상 술 먹고 자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 30년 넘는 그 추모제 기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식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어떤 운동의 회의를 느껴서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배신만 하지 않았다면. 근데 왜 자기가 정말 자기를 챙겨줬던 진짜 친한 선배의 네. 돌아가신 기일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느냐. 그 질문을 아마 어떤 언론에서 하니까 앞으로 뭐 가겠다 같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 행적이. 네. 야, 정말 대단한 저도 사람. 인터뷰도 계속 하네요. 인터뷰 거부하지 않고. 아니 본인이 경찰국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쉴드를 치고 그렇죠.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현직이 있으니까 인터뷰는 네.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중으로 잘못된 경찰국 설치도 잘못됐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경찰국 설치하고 김순호가 임명됐다고 할 때 김순호 자체는 지금도 밀정짓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다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데 경찰국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김순호가 내가 하겠어 했으니까 그 임명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들 자체에서도 그 밀정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국의 이제 문제점 이제 지적하면은 다 역사에서 우리가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다 역사에서 또 독자들도 배우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이전 독재 정권에서 한 걸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창조는 안 합니다. 다 베끼는 건데 4.19 때 그 최인규라고 그 경찰청 책임자인데 김주열 열사 죽음 은폐라 뭐 학생들 뭐 발포해도 된다 내가 책임질게 다 그 한 거거든요. 그 장관이요 장관이 바로 내무부 장관이 바로 경찰청 책임자에게 지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질게 발포해 뭐 총 멋으로 갖고 다니냐 이렇게 하면서 발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어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던데 총은 멋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어서 뭐 개인당 한 달씩 지급한다고 또 누가 또 배우던데 야모네 씨가 하여튼 역사를 또 공부 하나 봐요 그렇게 독재 정권 역사는. 그다음에 또 박종철 열사 때도 내무장관인 김정호 씨가 지금 강민창만 그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1987에 강민창만 나와서 뭐 공공에 몰리는 장면 나오지만 실제로는 강민창 뒤에 김정호라는 내무장관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네.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그런 과거에 그 4.19 때 한 번의 그 치욕, 그 다음에 80년도에 그 치욕을 다시는 전체를 밟지 말자 해서 여야 합의로 91년도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이제 분리시킨 건데 이걸 다시 경찰청장이 눈치 볼 경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경찰국장인 거예요, 이제. 경찰국장은 경찰청장보단 직위는 낮지만 실제로는 그 행자부 장관의 백으로 이거 행자부 장관 지시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역사의 퇴행을 지금
10년, 20년이 아니라 지금 60년 60년 전으로 역사 시계를 되돌리는 그런 거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준비해온 사진 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거죠. 이제 네. 밀정의 역사.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밀정도 참 많지만 이런 사람도 밀정 또는 사상 교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바로 그 홍남파가 작곡한 봉선화를 단골로 불렀던 김천애입니다. 일본 국민가요 열창의 예. 프리마돈나.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있고요. 예, 친일 관련된 음악 행사에 아주 많이 출연했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경성대화숙 시청자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위치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면 충정로에 미동초등학교 맞은편입니다. 그 경기대학교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미동초등학교 맞은편 어느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할까봐 그 아파트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미동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었다. 경성대화숙이 조선인들 독립운동가들 사상 전환시키는 거였고 그 만든 음악 단체가 경성음악연구원이었고 그 경성음악원의 연구원의 대표는 현재명이었고 거기 음악 교수가 성악 교수가 바로 김천애입니다. 저 김천애가 바로 부른 노래가 바로 홍남파의 봉선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독립운동 노래라고 오랜 기간 동안 속아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거죠. 방송이든 정부 공식 행사든 불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땅을 칠 일입니다. 땅을 칠 일. 그러니까 홍남파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는 변절한 역사가 있지만 변절을 하면 뭐 변절을 했다고 신문에 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독립운동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미화하는 거죠. 예, 역사 왜곡을 넘어서 미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홍남파의 행적을 옹호한다는 것은. 뭐 그 김천애가 밀정이었다는 거예요? 김천애는 친일 인명사에 들어있고 그 대놓고 이제 친일 행위를 한 거죠. 음악으로서. 끝까지. 그 다음에 본인 소속이 어디냐면 바로 밀정을 만드는 독립운동가들 사상 교화시키는 경성대화숙이 만든 음악원의 교수였다는 거죠. 성악 교수였다는 거죠. 사실상 밀정이네요, 이것도. 뭐 밀정은 뭐 숨어 사는 건데 이거 대놓고 하는 거죠, 이제. 예. 다음 보시면요. 네. 다음 사진. 이게 북진대라고 하는 유명한 시나리오 연극 대본인데요. 누가 만들었냐면 서울예술대학 만들었던 유치환의 형인 유치진이 만든 연극이 북진대인데 저게 친일단체 일진회라고 있는데 유명한 일진회라는 친일단체의 이용구를 미화하는 연극이에요. 시간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패배하게 만든 어떤 청년을 그린 거예요. 그 이용구거든요. 그걸 미화한 건데 저 표지인데 그 표지의 왼쪽에 세로로 글씨가 있어요. 세로로 글씨가 주최, 출연, 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자로 경성대화숙 돼 있습니다. 예, 경성대화숙이 주체고 그다음에 이거 연극을 만든 거는 현대극장 바로 유치지 만든 연극 단체가 현대극장이거든요. 후원은 누가 했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사가 후원했죠. 그냥 뭐 친일 자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구라고 하는 조선인 친일파를 만들고 그걸 미화하는 연극을 유치지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경성대화숙이라는 단체가 후원했다 이런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희 친일명사전 보시면 친일명사전에 밀정이라는 아예 코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매국 뭐 이렇게 뭐 중추원 참의 뭐 친일 본 적 있다. 밀정이라는 아예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실은 사실 이 부분이 한국 학계에서 또 친일 문제 연구하는 저희들이 가장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인데 왜냐면은 아직 밀정 자료가 많이 연구가 안 됐거든요. 밀정이었으니까. 또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나 아직 이 자료가 연구가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생물년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나마 잘 나와 있는 사람 2명만 뽑는데 물론 가장 그 밀정 중에 대표 밀정은 바로 배정자죠. 배정자. 그 유명한 이도 히로부미 양렬원 배정자가 제일 유명하고 그건 나중에 말씀도 드리기로 하고 이원춘, 자 관동군 아까 제가 밀정을 외무성 그 다음에 그 경무국 경찰 그 다음에 군인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바로 관동군 헌병 밀정인 거죠. 이원춘은 이름도 다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게 다 나옵니다. 네, 얼마의 돈을 받았죠. 자, 여러 차례 걸쳐 공작비 161원 받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된 돈일까요? 큰 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원, 20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겠네. 161원. 예, 그 당시에 밀정한테 한 30원 정도, 40원 정도 월급 주는데 공작비만 월급 말고 특활비죠, 특활비. 특활비는 161원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망 이후에
중국에 남았었는데 69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그 밑에 참고문헌은. 그래서 조선인 밀정 책을 낸 거에 저희가 그 발굴해가지고 이게 넣은 거고요. 요거 그러면 그 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빙산의 일각이겠죠. 일각 일각이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이제 이원춘 다음에 이름이 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랑 이름이 좀 똑같긴 하지만 이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동군 헌병 밀정인데 자, 이 특이한 것은 뭐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가지고 누구를 넘겼다. 자, 나옵니다. 이름이. 항일 연합 활동을 하던 여문식을 일본 영사관에 넘겨서 총살 당하게 했다. 이런 씨.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들 25명을 체포해서 넘겼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 하면은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회영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은 밀정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아, 이회영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같은 밀정 중에 그래도 다행히 처단한 독립운동가를 찾아내서 처단한 밀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되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밀정 얘기하면 역사학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왼쪽에는 김달하. 김달하. 예, 김달하인데요. 김달하가 있고 가운데 꼬맹이가 누구냐면 이어와야 될 총장인 김환란입니다. 김환란. 환장하겠네. 김환란이고 김환란 옆에 있는 게 김애란. 그러니까 김환란과 김애란은 자매죠. 언니가 김애란 오른쪽에 가운데 꼬맹이가 김환란인데 이 김애란과 김달하는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형부죠. 김환란의 입장에서는 김달하가 형부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김애란과 김달하는 한 20살이 넘어요. 나이 차이가. 근데 김달하와 심산 김창숙이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 미치겠다. 지금 심산 연구회까지 쉽게 가요. 말하면 그러려고요. 왜냐하면 이 김달하가 그 베이징 지역에서 되게 뭐 말도 잘하고 뭐 학문의 수준도 높고 대화도 통한다 해가지고 명사로 통해 명사. 그래서 신분을 많이 쌓습니다. 심산 김창숙이나 단지 신채호 이런 분들 명성 교류 관계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너무 이제 이 사람이 김달하가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김창숙을 독대합니다. 독대. 심산 김창숙 독대해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같이 갑시다. 베이징에 있지 말고 망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창숙은 이제 내가 보장할 테니까 서울 갑시다. 어떤 영화에 비슷한 장면 나오는데. 그거 나오죠.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단둘이 들었으니까 김창숙 선생님이 팔쩍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 앞에 꺼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얘기하는 거죠. 김달하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저는 밀정이야. 근데 주변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김달하는 죽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김달하의 사, 김달하의 죽음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1925년에 죽는데 저 신문이 뭐냐면은 독립신문이에요.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김달하가 왜 죽었고 어떤 경과로 죽었고 누가 죽였고 한 걸 다 나옵니다. 시간까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게 한국에 있는 동아일보까지 나중에 보도가 됩니다. 김달하 대표적인 알려진 밀정.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회영 선생. 네, 이제 이회영인데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회영 이야기는 이회영 선생님이 1930년대에 그 베이징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관동군 사령관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작전 회의를 하러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딜 가셔야 되는데 때련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때련에서 배를 타다가 잡혀요. 그 배에는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지 않습니까? 고급칸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무궁화 같은 거죠. 아주 배 밑바닥에 있는 수백 명의 그 얼굴도 시커먼 사람들이 타는 아주 가난한 칸에 들어가 있었는데 경찰이 딱 집어가지고 집어냅니다. 딱 집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가계도를 보시면요. 이게 빠른데 이회영은 그 유명한 육형제가 독립운동 했던 분이죠. 이회영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회영의 두 번째 형인 이석영이 사실은 신흥모관학교라든지 독립군 작업을 가장 많이 낸 분이에요. 이석영이. 우리가 유명한 뭐 명동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다 거의 이석영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연구가 돼가지고 옛날 600억이다 했는데 요즘에 2조 원. 그 돈이 더 밝혀져가지고. 근데 이석영은 둘째인 이석영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규준과 규서. 근데 이 규준은 바로 김달하를 척살한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다물단이라고. 다물단. 그 다물단이 이제 우리 고구려 영토를 다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뜻은 신문에 보면 입을 다물라.
우리가 비밀 활동하는 것을 서로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 입을 다물라. 다물단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큰 아들은 다물단 활동. 문제는 이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밀정에게 넘어가요. 이규서가 그래가지고 야 너 작은 할아버지 있잖아. 넷째 작은 아버지 이회영 있잖아. 이회영이 어떻게 다 가는 걸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찍어줍니다. 누구라고. 그래서 그거 잡히는 거예요. 그 배 타기 직전에 이회영이. 그래서 체포된 지 4일 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윤성 열사처럼 자살했다고 나와요. 공개적으로. 자살했다. 그 노인네가 자살했다. 노인네가 왜 자살합니까? 이회영이. 예. 똑같은 거예요. 작은아버지를 팔아먹은 그렇죠. 이규서. 그렇죠. 그래서 큰 아들은 독립운동가. 작은 아들은 밀정에 넘어간 밀정이 돼버린 거죠 본인도.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거목인 이혜영 선생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32년도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심하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밀정 작업은 이렇게 천륜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천륜 아까 그 정말 친한 친구들이 배반하듯이 이거는 정말 혈족을 팔아먹게 만든다는 거죠. 폐륜이죠, 폐륜. 예, 폐륜을 강요한다는 게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 결국 이 교서는 또 누구한테 죽냐? 그 밑에 보시면 이회영의 밑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규학에게 죽어요. 이규학에게 죽어요. 사촌간에 죽게 되는 거죠. 예. 이규학이 또 예, 이규서를 예. 죽이고. 이러한 이제 또 일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죠. 예. 어쨌든지 간에 뭐 이규학은 또 내려가다 보면 하여튼 뭐 밑에 또 내려가면 이제 이종찬, 이종걸 의원 나옵니다만 그 넘어가고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종찬 전 원장님이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멘토 이런 게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종찬 원장님의 집안이 훌륭한 그 우당 이회영 가문의 내용을 안다면 이 가문이 정말 밀정과 뿌락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내용을 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건 뭐 제 바람이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김창숙을 연구하는 심산연구회 출신이었던 게 더 충격적이네요, 김순호는. 그러면 이 연구회를 했다면 김창숙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쵸.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네요. 네. 와, 열받네 진짜. 심산 얘기는 제가 또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화림이라고 이거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사실 우리가 한인 애국단 하면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봉창, 윤봉길과 더불어 이화림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중국에 남아서 있는 바람에 한국엔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도 성혼이 안 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중국에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회원이 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안에 밀정 처단하는 거에 나와요. 어떤 거냐면 자 김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구의 위장 부부 역할을 합니다. 이화림 씨가. 김구의 위장 부부 31년도에 프랑스 쪽에 하도 밀정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겠다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에 있으니까 프랑스 조계지에 조선 청년들이 하도 많이 와요. 근데 이거를 감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독립운동 할 놈인지 밀정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게이트키핑 하는 게 누구였냐? 바로 경무국이 하는 거고 그 경무국장이 바로 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의 역할은 밀정 처단하는 겁니다. 예, 김구 역할은. 그런데 이제 둘이 만나면 그러니까 김구가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항상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 물론 그 집도 비밀 가옥이죠. 자기 집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화림을 데려가요. 이화림을 데려가서 부부인 양.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몇 마디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밀정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초대한 그 조선 청년을 밀정임을 확인하고 이화림과 김구가 목을 졸려 죽입니다. 이제 그의 내용이 아주 회고록에 생생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림 여사는 그 이봉창 의거라든지 윤봉길 의거 때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봉창 의거가 폭탄 가지고 이제 도쿄에 가서 천황 폭사시키려고 했는데 그 주머니도 만들어 주시고 바지 주머니, 비밀 주머니. 그다음에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사전 답사할 때 부부를 위장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전 답사하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하여튼 한국에서 좀 덜 조명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독립운동의 대부분은 청산리 봉오동 전투처럼 호쾌하게
교전한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이고 35년 동안의 독립운동의 대부분은 밀정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그렇겠네요, 진짜. 예.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칠가사리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인 그 의열단도 똑같이 칠가사를 발표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7가지 부류는 죽여라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적의 괴수, 네. 매국 역적, 네. 밀고자, 네. 친일 관료, 네. 적의 관리된 자, 불량배, 모반자. 아, 야, 이게 심각했군요. 그 당시에 일정들이.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게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 이정재가 이제 바로 칠가살에 걸려가지고 암살되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정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시정부가 제시했던 칠가살의 원칙에 의해서 죽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밀고자죠, 밀고자. 왜냐하면 이정재가 독립운동 하다가 자기 부하들이나 명단 다 넘기지 않습니까? 바로 왼쪽에 총을 겨루고 있는 자기의 부하가 바로 총을 맞아가지고 턱이 나가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응징하니까 그 수화를 이제 전지현 씨가 말해주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백범 경무가 지시했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 그 명령 지금은 시행합니다가 저 대사거든요. 그게 암살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그 명령 지금 시행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 영화 암살에서.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밀정 때문에 힘든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역시 네. 그 칠가사를 독립신문 1면이에요. 1920년에 독립운동 그 임시정부 생기고 얼마 안 되고 20년 2월 5일자에 독립신문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1면에다가 칠가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 칠가사 어떤 설명해 줘. 이런 자가 칠가사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거기도 나와 있던 네. 밀정. 네. 밀고자. 그 밀고자가 밀정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밀고자는 단순 밀고자인 거고 그다음에 밀고 한 다음에 이정재 염석진은 그다음에 경찰관이 됐죠. 그 영화에서는 염석진이네. 염석진이죠. 염석진. 예. 현대판 염석진이네. 아, 나이씨. 그다음 예. 자,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거기까지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일제 때 이제 뭐 일제 강점이 한 20년, 30년 되면서 독립 안 되려나 보다. 라고 해서 뭐 거기에 일제 공무원도 하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다만 두 가지. 아주 고위 관료를 지내면서 일제에 부역을 했던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나 그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죽이거나 뭔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본에 동조했던 자들은 역사적으로 처단을 하는 게 맞죠. 그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일제가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그게 그대로 남아서 현대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의 초대 경찰국장이라는 자의 과거 흔적이 이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성균관 때 그러면은 초대 총장 자체가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 지주의 상징인데 지주의 상징. 그러니까 유학 계열의 최고의 독립운동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인데 그런 학교에서 또 그분의 연구회를 했던 사람이야. 그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제가 딱 두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사실 이 두 가지 사진을 오늘 가장 많이 보여주고 드리고 싶었는데요. 2019년 8월 12일 날 경찰청 로비에 김구 선생의 흉상이 제막됐습니다. 경찰청 그 보시면 민주경찰 1호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 아 그러네. 또 이렇게 되네 또. 예. 그 밀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의 흉상을 경찰청 본청에 세워놓고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세운 거지만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그 경무국의 대상이 됐던 그 뿌락지를 어떻게 보면은 경찰국의 수장으로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정말 이 흉상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찰청 이름도 모르겠네. 뭡니까? 윤희근인가? 윤희근. 이건 처음 알았어요. 윤희근 경찰청 어떤 머리 좋은 기자들이 있으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로비 지나갈 때, 예? 로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백범 선생 흉상 지나갈 때 같이 사진 찍어주면 참 좋겠다. 잘 어울리겠네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찰 1호 김구 선생이라는 거. 민주경찰 밀정 잡던. 네.
참. 네, 자, 그 다음 사진을 네, 제가 또 네.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이제 원로라고 자칭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런 조언 듣는 건데, 맨 오른쪽이 이인호, 그다음에 박근혜, 백선엽인데요. 뭐 백선엽도 넘어가고, 오른쪽 이인호가 바로 할아버지의 이명세라고 1957년도에 심상 김창숙을 쫓아낼 때 앞장선 사람이에요. 연병하네 진짜. 참. 이명세라고. 예, 물론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죠. 예. 친일해가지고 친이명사전에 올라갔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이인호 씨가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손봐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왜? 자기 할아버지를 친일파라고 했던 단체니까 뭐 의심된다 해가지고. 자, 그 이명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심상 김창숙을 쫓아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또 원로라고 데려다 놓고 또 밥을 먹인 대통령이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야, 이명세 친일파 그 손녀, 닭깎이 마소, 딸, 간호특설대, 백선엽. 야, 이런 그림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극복했는데 다시 또 이런 시대로 가려고 하니까 답답함 노릇이고, 제가 성대 어느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승만이가 그 꼬시려고 이승만이가 김창수 선생님을 회유하려고 성대 총장 하신 시절에 성대를 좀 발전시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성대의 옆에 있는 그 과학관이죠. 네. 창경궁하고 붙어 있는 과학관, 거기까지 좀 주겠다. 원하면은 그 뒤에까지 비원 종묘 그 뒤에까지도 한번 주겠다. 과학관 무조건 주고 넓혀주겠다. 부지를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현직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걸 바로 거절한 거 아닙니까? 아까 김다라 일제강점기 김다라의 그 회유를 거절했듯이 당연히 김창수 선생님은 거절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창숙 몰아내기를 했고 거기에 앞장섰고, 그래서 새로 성균관에 수장이 누가 됐냐면은 기독교 신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이가 새로 성균관의 수장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이 따로 있고요. 예. 성균관대가 따로 있는데 네. 김창수 선생님이 이제 성균관장하고 네. 성균관대 총장을 같이 경직을 했어요. 같이 했었죠. 네. 같이 했었죠. 예. 자, 야 들어보니까요 피꺼소시네요. 피꺼소.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대만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 나오신 분들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민주동문회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규탄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문제잖아요. 야, 진짜, 야, 이런 분들이 저는 말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년이 좋더라도 역사에서는 반드시 기록하겠죠. 네. 네. 우리 오기태 사무국장이 요즘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낯가림 심하신 분 같은데 언론들이 인터뷰 많이 하죠. 예. 어떠세요? 사실은 이런 일이 아니면은 조직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좀 루즈하게 움직여지잖아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활동을 잘 안 하게 되고. 근데 김순호가 돌출함으로써 민주동문회 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붕괴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붕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틀 전에 어제구나. 어제도 이제 재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부끄러운 성균인상을 이제 김순호 국장한테 이제 부끄러운 성균인상을 이제 줬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황교안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에 의해서 무너진 그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어떤 국무총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총동청에서 상을 주려고 그래서 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주기는 좀 굉장히 곤란하지 않냐라고 했던 그 동문들의 그 목소리도 상당히 좀 거셌었고, 근데 김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친구나 동료들을 밀고로 이제 매우 심히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 또한 그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성대 사람들의 경우. 참 자랑스러운 동문도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다 먹칠하는 경우, 그럴 때는 침묵하면요
동조하는 것이 되고 아니다 저거 잘못된 거다고 말을 해줘야 역사가 바르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실장님 오늘 뭐 못하신 얘기 있으실까요? 따로는 없고요. 다음에 이제 그 민동 시리즈로 다음에 국민대 민동, 그다음에 숙대 민동분 모시고 한번 나와보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네. 박사님을 많이 배출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김순호는 경찰국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이슈가 돌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일제 때 그런 식으로 출세했던 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더라. 이 단면을 지금 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김구 선생이 경찰 1호입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경찰에 정말 치욕스러운 사람 하나가 돌출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여기 좀 마음고생 심하신 잘 싸우고 계시는 성대 민주동문회 분들께도 힘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민정문제연구소 오랜만에 8개월 만에 방송을 해봤습니다. 민정문제연구소는 정규 방송은 좀 힘들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오셔갖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경찰 1호가 김구 선생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였는데 소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민정문제연구소 4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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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